안녕하세요. 나빛 캘리그라피 정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캘리그라피 자격증이 주는 3가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캘리그라피 자격증을 꼭 따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따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 화면을 볼 수 있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캘리그라피 자격증이 어떤 효과들을 수강생들에게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캘리그라피 자격증이 주는 효과 첫 번째로는 취업에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캘리그라피 자격증을 수강생들에게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분야는 아니거든요. 캘리그라피라는 그 분야 자체가 굉장히 예술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무언가로 측정한다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특히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글씨를 잘 쓰고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글씨를 못 쓰고 이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정말로 그 외부 기관에서 강사 활동을 하시려는 분들 외에는 난 별로 특별히 꼭 따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따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취미로 캘리그라피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캘리그라피로 활동을 할 거지만 그게 뭐 아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거나, 나는 이제 어떤 디자인업과 연결을 해서 상업 디자인을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개인 공방을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애써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하고, 또 시험 비용이 있잖아요. 이런 비용을 들여서까지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시나요? 라고 한번 여쭤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너무 자격증을 막 다 따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 번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드리고는 하는데요. 다만 내가 외부 기관에서 강사 활동을 하시려는 분들께는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외부 기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방과후나 동아리 활동, 그런 강사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민센터, 그런 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도서관, 또는 이제 개인의 어떤 사설문화센터, 이런 여러 군데 외부 어떤 기관으로 운영되는 그런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내가 지원을 할 때에는 자격증이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그런 데서는 내가 누군가를 콕 집어서 저 이 사람을 여기로 모시고 싶어요. 당신을 이 기관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수업을 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명의 지원서를 보고서 이제 채택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캘리그라피라는 분야가 자격증을 따는 게 막 그렇게 어렵거나 무슨 고시 시험, 공무원 시험처럼 막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체로 다 자격증은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강사를 채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글씨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들도 캘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깊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자격증이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이왕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좀 뽑겠죠. 그 취업에 도움이 준다라는 것을 효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캘리그라피 자격증이 주는 두 번째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수강생님들과 인터뷰 영상을 찍으면서 좀 느꼈던 바인데요. 캘리그라피 자격증이 수강생님들에게 굉장히 큰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들, 캘리그라피를 좀 진지하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많이 공감을 하실 내용인데요. 캘리그라피라는 게 사실은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뚝딱뚝딱 만들어서 짠 하고 뭐가 나오는 그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캘리그라피에 대한 글씨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저 같은 경우 조금 더 이렇게 쓰면 가독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쓰면 보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할 것 같아요. 조금 이런 선을 쓰게 되면 이러한 감성이 좀 더 전달되지 않을까요? 공간, 레이아웃, 구성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위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라고 약간은 간접적인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캘리그라피라는 게 무슨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예요. 3은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규칙이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썼을 때 조금 더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규칙은 있지만 그것에 맞춰야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표현도 자기만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면 어느 글씨든 정말 자기만의 저 독특한 예술이 될 수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해한 분야인데 사실은 내가 캘리그라피를 공부를 해서 내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또 잘 못 느끼고 나는 내 글씨가 항상 그냥 이게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는 와중에 캘리그라피 자격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협회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자격증을 막 이렇게 쉽게 주는 데는 사실 아니어서 서류 심사도 합격을 해야 되고 실기시험도 봐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순수 글씨와 상업 디자인에 대한 글씨 연습을 직접 써서 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습과 또 공부와 긴장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이 생겼을 때 그래도 내가 최소한 아무것도 없었던 베이스보다 이 자격증이라는 게 생겼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만큼은 글씨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았구나 라는 것에서 오는 나를 좀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유아이면 캘리그라피를 공부한 거 또 내가 이 정도는 했다라는 거를 좀 증거로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내 실력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고 싶은 분들께는 이런 자격증이 조금 더 자신감을 키우는데, 자존감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피 자격증이 주는 세 번째 효과, 그것은 바로 안정감인 것 같아요. 지금 취미로 이제 캘리그라피를 배우러 오신 분들도 일단 배우다 보면 재밌으니까 계속은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당장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회사 일을 하고 있고 또는 내가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해야 되지만 캘리그라피는 재미있고 그래서 노후에 혹시라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오실 때 지금은 저는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로 뭔가 대비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배우러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있을 때 캘리그라피 자격증을 같이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공부하기도 좀 더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놓고 조금 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추후에 그래도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증거를 남겨놨다라는 그런 안도감, 안정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역시나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얼마나 글씨를 잘 쓰느냐,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캘리그라피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내가 이 쓰는 과정, 이것들을 얼마나 즐거워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아하는 일을 찾아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고, 캘리그라피를 하면서도 많이 느껴요. 이 캘리그라피라는 것을 가지고 풀어내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수업도 있고 상품도 있고 상업 디자인도 있고 이런 구체적인 그런 상업 활동에서도 다르지만 이 한 가지 상업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의 그 모든 선택들을
저는 지금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선택하면서 수업 시스템이라든지 뭐 어떤 판매나 이런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잡아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내가 이 캘리그라피를 가지고 지금 또는 나중에 노후에 이런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내가 이 글 쓰는 작업이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캘리그라피를 뭐 돈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나중에 돈으로 연결돼도 즐겁지.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 일이 되면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일로 연결시켜서 그 일이 돈이 되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흐름이 되었을 때 삶이 정말 풍요로워질 수 있거든요.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조언은 좋아하는 작업인지 우선 생각을 해보시고 추후에 내가 또는 지금 또는 이런 상업적인 활동이나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노후에 대한 안정감을 생각을 하신다면 캘리그라피 자격증을 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꼭 너무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가지려고 이걸 무조건 따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활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우선 즐겁게 배우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업에도 자격증을 위한 수업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순서대로 들어오시다 보면 알아서 자격증은 연결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씨에 대한 공부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맞춰서 시험적인 것만 약간 요소를 더하면 돼요. 처음에는 최대한 즐기면서 캘리그라피를 배워보시고 그러다가 내가 좀 재미있네? 나 이거 좀 계속 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 서서히 자격증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흐름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캘리그라피 자격증이 주는 효과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업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내 글씨에 대한 최소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노후에 대한 안정감. 또 꼭 노후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무언가를 좀 했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3가지를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이후에도 계속 캘리그라피 자격증을 어디서 따면 좋은지 꼭 따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여기다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